미싱 세미스터 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알아볼 명령어는 cp 명령어예요. 카피의 약자로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복사하는 명령어인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cp 하고 복사할 파일 그리고 타겟 파일, 그러니까 복사했을 때 어떤 이름으로 나오게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복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정해줘도 되고 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다면 파일의 이름을 다른 파일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D 드라이브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실습 문서라는 곳 안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제가 실습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습 문서라는 디렉토리 안에 j.txt라는 파일을 넣어놨어요. 같은 폴더 안에서 j.txt를 복사해 볼게요. cp 하고 저는 j.txt라는 파일을 복사할 거죠. 근데 같은 디렉토리 안에다가 복사를 할 거니까 저는 j2.txt라고 복사를 해 볼게요. ls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j2.txt가 똑같은 디렉터리 안에 복사되어 있죠. 그럼 어떤 학우분들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j2.txt라는 만약에 파일을 다른 경로에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랑 비슷한 구조를 갖죠. j2.txt를 mnt라는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다가 만약에 복사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쳐주면 돼요. 그럼 뭔가 없어졌는데 D 드라이브로 한번 빠져볼게요. j2.txt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거는 대체로 어디서 확인합니까? 제가 구글에 다 하나씩 쳐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cp 혹은 다른 명령어도 괜찮아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0 옆에 키보드 0 옆에 있는 그 바 버튼을 2번 누르고 help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도움말이 다 나옵니다. 여기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유세이지 안에 옵션이랑 옵션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시 A, 다시 B, cp 스페이스 그리고 이 옵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디렉토리, 소스 디렉토리라든지 디렉토리 소스 뭐 이런 것처럼 이거에 맞춰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명령어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려도 부수적인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잠시만요. WSL을 꺼버려서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면 cp 명령어까지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mv 명령어, mk 디렉토리 명령어, remove 명령어, can 명령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move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copy 명령어랑 비슷합니다. 파일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겠죠. 사용법이 비슷해서 mv 명령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make 디렉터리라는 명령어인데 make 디렉터리 명령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make 디렉터리 명령어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아까처럼 실습 환경 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D 드라이브에 이렇게
기존 문서, 실습 문서라는 디렉토리가 있었어요. 그럼 다시 실습 문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한번 편집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뭐 mkdir 하고 j라는 디렉토리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은 뭐 k라는 명령, k라는 디렉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j2.txt 그리고 k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mkdir 이라는 명령 옆에 이름만 넣으면은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럼 그 밑에 remove라는 명령어도 같이 있네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아까 나와 있을 때랑 비슷하게 해서 뭐 rmk라고 한번 쳐보면은 에러가 떴어요. cannot remove k ls 디렉터리이기 때문에 k라는 거를 지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rm help라는 옵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용법은 rm의 옵션의 파일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원래 파일을 지우는 명령어인가 봐요. 그러면 옵션에 아마 여기 보면은 dir 옵션에 디렉터리 remove empty 디렉터리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디렉터리를 지우기 위해서는 d라는 옵션을 써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empty 디렉터리니까 만약에 그 안에 파일이 있다면은 뭐 또 다른 옵션을 이용해서 지워줘야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디렉터리를 지우는 명령어를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rm remove에 -d였죠. 그리고 k라고 하면은 에러가 뜨지 않았네요. 확인해 보니까 k라는 디렉토리가 지워졌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명령어만 알면 옵션을 이용해서도 이 명령어를 또 한 차원 더 높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rm 명령어까지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concatenate이라는 명령어인데요. cat이라는 명령어인데 정말 다재다능하게 쓰여요. concatenate는 그러니까 사슬을 잇는 그런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파일을 출력할 때도 쓰고 파일과 파일을 이을 때도 쓰고 심지어 그 파일을 안에다가 뭔가를 입력시킬 때도 cat이라는 명령어를 다양하게 쓰는데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j.txt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cat j.text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j.txt라는 파일 안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at하고 이 오른쪽이 작아진다는 느낌에서 j.txt라고 하면은 뭔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죠? 이 안에다가 안녕하세요 J입니다 라고 하고 컨트롤이랑 D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D를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 그러면은 갑자기 다시 원상복구로 원래대로 돌아와요. 무슨 문서에 있는지 보면은 j.txt는 원래대로 있네요. 그럼 다시 cat j.text 하면은 안녕하세요 J입니다 라는 단어가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cat은 그 문서를 읽는 역할을 해요. 그냥. 근데 cat하고 부등호 표시, 저 부등호 표시를 해주면은 그 파일 안에 문장을 입력시키거나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cat의 다양한 성질 중에 하나일 뿐이지 cat이 이렇게 원래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vi 명령어를 통해서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명령어를 쓰는데 이 강의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cat이라는 명령어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can 명령어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help와 manual 명령어 그리고 find 명령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help 명령어는 아까 전에 제가 cp 명령어, copy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려드렸어요. manual이라는 명령어도 자주 사용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어렵지 않아서. 그러면 매뉴얼이라는 명령어는 어떻게 사용되니? 라고 help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매뉴얼도 옵션 하나를 먼저 넣어줘도 되고 말고, 섹션이라는 단어 넣어줘도 되고, 뭐 페이지라는 것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ls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뭔가 많이 떴는데 Q를 통해서 다시 나갈 수 있거든요. Q를 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매뉴얼 ls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ls라는 명령어는요, 디렉터리의 컨텐츠를 리스트해주는 명령어예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ls에 옵션을 넣고 뭐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면 사용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 지금처럼 명령어를 어떻게 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ma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s에 help 명령어 이렇게 치면 좀 더 간단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매뉴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네, 다음 명령어는 find 명령어예요. 제가 find 명령어까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find 명령어나 뒤에 나오는 pipeline,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오는데 grep 명령어가 나와요. 사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 힘들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설명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과제로 한번 두겠습니다. 구글에 서치를 하셔도 좋고, 혹여나 구글에 서치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은 이 find 명령어와 grep 명령어, pipe 명령어에 대해서 어떻게 다큐멘트를 보고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구글에 일반적으로 쳐도 나오고, 위에 보여드렸던 help, man 명령어와 같이 해가지고도 find 명령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남겨두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find 명령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찾는 거예요. 제가 특정한 파일 혹은 특정한 스트링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파일을 찾고 싶다라든지 뭐 그런 걸 위주로 그런 걸 찾고 싶을 때, 그런 결과값을 갖고 싶을 때 이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2번, 3번 수행하고 싶을 때 한 줄에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find 명령어를 통해서 뭐 알파벳 J를 품고 있는 디렉터리들을 다 찾았어요. 그 안에서 출력해내고 싶은데 그 다음에 그 A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또 출력해내고 싶다라든지 여러 명령어를 엮어서 한 줄에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파이프라인 명령어입니다. 그 사이에서 grep 명령어가 같이 잘 쓰이기도 해요. find와 grep 같은 경우는 되게 짝꿍으로 자주 다니는데 입력으로 전달된 파일이나 결과값에 대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지정 문자열을 찾아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럼 파이프라인이랑 find 명령어랑 같이 잘 쓰이겠죠. 이 부분이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CLI 환경에서 되게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매우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는 힘든 부분이어서 꼭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find, pipeline, grep 넘어갈게요. 네, 제가 좀 빨리 넘어간 이유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파워쉘이라는 부분을 조금 다뤄드리고 싶어서 금방 넘어왔는데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저희는 파워쉘이라는 거를 실습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윈도우 운영체제는 CLI 환경에서 명령어 실행시킬 수 있는 게 파워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다시피 커맨드 프롬프트, 흔히 CMD라고 불리는 것과 파워쉘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파워쉘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고급 버전이에요. 명령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을 해서 복잡한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주로 커맨드 프롬프트 환경보다는 파워쉘 환경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동화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개발자들이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어스라는 속성을 추가시켜서 리눅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를 일부 호환해서 쓸 수 있게 내장을 시켜놨어요. 파워쉘이. 그리고 원한다면 리눅스 환경에 정말 익숙하신 분들은 그 명령어들을 파워쉘에다가 엘리아스를 통해서 등록을 시켜서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커맨드 프롬프트보다는 조금 고급화된 그런 쉘 공간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이 엘리아스라는 단어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파워쉘을 한번 켜보세요. 파워쉘이 등장을 했고 아까 l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리스트화된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은 ls 명령어 한번 쳐볼게요. 그럼 쭈루루루루루루 뜨게 되죠. 아까랑 똑같이 C 드라이브의 유저에 j전이라고 나와져 있는 디렉토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파일이에요.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dir이라는 명령을 한번 또 쳐볼게요. dir이라는 명령어를 쳐도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같은 명령어인데 이렇게 다른 명령어인데도 같은 출력 파일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져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아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얘네 둘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묶어뒀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리눅스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도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 이것이 파워쉘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리눅스처럼 명령어를 조금 알아볼게요. 제가 파워쉘의 세 가지 주요 CMD, LET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읽기도 좀 힘든 단어죠. 이게 command let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 command let이 동사와 명사를 대시로 구분해서 식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파워쉘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 그래서 동사와 명사를 대시로 이용해서 get command
말 그대로 커맨드 명령어에 대해서 get 알려줘. 혹은 커맨드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가져볼게. help, get help. help 도움말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봐. get member. 멤버가 컴퓨터적이나 이 파워쉘에서는 개체라는 말로 잘 쓰여요. 그래서 개체를 한번 가져와 볼래?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령어가. 이 세 가지 명령어를 주요로 알고 있으면은 뭐 다른 명령어들은 아까 뭐 알았던 것처럼 사용하고 싶은 명령어는 help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커맨드에서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파워쉘 환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으로 나왔던 단어가 get command라는 단어였죠. 그러면 get command 명령어 한번 같이 쳐볼게요. get command. 오, 정말 많이 떠요. 렉 걸린 거 아니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다 떴죠? 지금 이렇게 많은 커맨드 단어들이 지금 다 이 파워쉘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커맨드 렛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한번 보세요. set 서비스, set time zone. 아까 뭐 저희가 사용한 get command라는 단어도 아마 이 명령어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마 여기 존재할 거예요. get command 여기 있죠? get command라고. 이렇게 많은 명령어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고 싶었던 단어가 또 get help라는 또 명령어였죠. 그러면 get help 명령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도움말 시스템이라고 나오네요. 간단한 설명, 개념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거가 사용법에 대해서도 아마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get help에 이 커맨드 렛의 네임을 입력하면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사용했던 get help에 get 커맨드 어떻게 쓰는데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get 커맨드고 구문, usage가 막 이렇게 된대요. 별칭이 엘리아스예요. GCM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또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단어가 get member라는 명령어였어요. get member는 이렇게 치면 아마 오류가 뜰 거예요. 왜? 개체를 가져오겠다는 거니까 어떠한 출력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력값이 쭈루루루룩 나왔을 때 그 출력값에 대한 어떤 개체들로 그 출력값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출력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출력값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전에 시간에 배웠던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이 조금 필요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은 get command라는 명령어를 통해 출력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커맨드 파이프라인은 이런 식으로 써요. 저희 그 흔히 $1 시프트 누른 그 기호거든요. 그럼 get 커맨드를 이용해서 나온 출력 파일을 get 멤버를 통해서 출력 값에 대한 개체들만 가져올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까 get command는 정말 많이 길었잖아요. 출력 파일이. 그 출력 파일에 대한 개체들만 정리해서 가져온 거예요. 보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되어져서 개체들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 윈도우 파워쉘에서 가장 잘 쓰이는 세 가지 커맨드렛을 알아봤어요. 파워쉘의 경우 강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정말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해서만 다루기도 했는데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팁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파워쉘에 시작할 때는 엘리아스라는 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위에서 배웠던 리눅스 명령어들 있죠. 어느 정도는 다 함께 지원됩니다. change 디렉터리라는 cd 명령어라든지 ls 명령어, 그리고 make 디렉터리 명령어라든지 다 일반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파워쉘의 또 강점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명령어들을 자유자재로 써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쉘의 가장 큰 장점 중 또 하나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제가 자꾸 장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립트 언어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파워쉘이 사실상 이용되는 이유가 이 자동화 스크립트를 개발하거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이 돼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제가 컴퓨터 전공 공부를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전공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없었던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이 수업을 준비했었습니다. 부족한 시간 안에 정말 핵심적이고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만을 뽑느라 아마 왜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지? 라는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명령어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강의 때 해결이 되지 못한 질문들은 첫 번째 강의에 올려놓은 제 이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컴퓨터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끝까지 공부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습 시간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더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감사합니다.